안녕하세요. 면접형 면접봐 영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캠퍼스로 나왔습니다. 캠퍼스로 나온 이유는 여러분들이 1일 1정도 해야 되고 1일 1정도 해야 되고 필살기도 정리해야 되는데 도무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오늘은 근로장학생 하러 왔는데 이런 내용을 기반으로 어떻게 필살기를 만들 거냐, 요거까지 제가 직접 한번 하면서 이런 걸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야 된다, 이런 단어 쓰세요, 방법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기 전에 어떤 아르바이트라도 모든 직무는 다 된다라는 전제를 깔고서 일단 시작을 해야 돼. 뭐 이 아르바이트 내 직무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아무도 못.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기 전에 내 직무의 KPI를 먼저 검색을 한다. GPT 들어가서 생산관리 KPI 검색하면 효율적인 문서 관리를 어떻게 할지 한번 도전해보고, 동선을 좀 줄이거나 품질을 일정하게 만드는 어떤 이런 활동들, 그것까지 한번 도전해봄으로써 생산관리 KPI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저는 인하대학교 대학일지를 플러스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연준 컨설턴트라고 하고요. 12개 학과의 진로 로드맵이 있는데 무슨 과구나라는 걸 바로 보일 수 있게 진열을 해주는 게 첫 번째 미션이고, 10분 안에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내 자리다라는 어떤 주의식을 갖고 알겠습니다. 하면. 네. 반갑습니다. 네. 지원 직무가 어떻게 되세요? MD. MD, 네. MD시구나. MD는 또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해야 돼. 제가 오늘 생산관리 직무로 지금 필살기를 만들어내야 돼요. 네. 이걸 효율성을 높이는 걸 해야 되거든요. 근데 10분 안에 하라고 그랬으니까 한 5분 안에 끝내면 성과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둘이 좀 팀이 돼서 네. 그럼 팀워크도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이게 시간 측정은 언제나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게 별거 아닐 수 있지만, 네. 그래서 항상 기록을 남겨야 필살기는 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거를 어디 다른 데로 공간을 좀 만드는 것부터 좀 해볼까요? 저 밑에 공간이 약간 비어있는 것 같아서. 그럼 빈 공간을 어떻게 만들었는가가 나와야 이게 필살기가 되는데, 제가 일단은 네. 얘를 어떻게 정리할까 좀 생각을 해볼게요. 네. 아닌가? 내가 짐을 옮겨야 되나? 아니, 제가. 이것만 저쪽으로 옮기시고, 꺼내기 쉬운 게 핵심이란 말이지. 꺼내기 쉬운 게 최대한 여기에서 꺼낼 수 있게, 요거를 일단 허리 높이를 조금 내려서 요거를 밑으로. 그러니까 얘가 지금 잘 보이니까 얘를 밑에 칸에 놓고 얘를 위에다 놓으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조금 더 식별하게 용이하게 하려면 한 개씩 샘플을 빼놔도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 여기까지 지금 다 한 시간이 3분 40초. 3분 40초, 10분 얘기하셨는데 한 65%를 절감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내 자리다라는 어떤 주의식을 갖고 알겠습니다. 하면. 네. 이야, 이게 뭐 컴퓨터 되게 많네. 뭐 이걸 어떻게 청소를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생산 관리의 핵심은 설계인데, 동선 설계를 하려면 원칙이 몇 가지 있어요. 눈을 감고도 물건을 찾을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완벽히 오거나이징된 형태가 돼야 돼. 그럼 꼭 써야 되는 것과 안 써도 되는 것을 구분을 해놔야 돼요. 자주 쓰는 것은 손 닿는 거리, 자주 안 쓰는 거는 눈에서 사라져버려요. 이런 건 안 쓰는 거거든. 안 쓰는 거를 빼는 거. 동선 설계 핵심은 버리는 것부터 거든. 공간을 일을 할 수 있겠죠. 네네. 충분합니다. 오늘 알바 하신 걸로 필살기 경험을 쓸 수 있을까요? 충분히 쓸 수 있죠. 물론 붙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쓸 수 있다. 그리고 일단 쓰면 합격률이 올라. 필살기로 쓸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한번 자소서 문화 한번 써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생산 라인별 생산성, 이렇게 좀 해보면 좋겠고, 근로장학생 아르바이트 경험이지 뭐, 경험. 자, 그래서 여기 문제는 뭐예요? 팜플렛을 뽑았을 수 있어야 하는데 정리가 안 되어 있음. 자, 그래서 결과는 원래 10분 정도 소요되던 일이었는데 3분 아까 40초에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산성을 몇 배 올린 거예요? 정리, 정돈, 생산성 3배 상승. 이렇게 그냥 표현하면 되겠지? 이것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수치화라는 거, 수치화해줘. 이렇게 물어보면 GPT가 딱 해줍니다. 63.3%가 증가가 됐다는 얘기네. 그럼 이렇게 또 숫자를 쓰면 훨씬 더 있어 보이잖아? 상승. 네. 근데 역할과 행동은 생산관리랑 딱 연결이 되니까 동선 설계, 재고, 자산, 재배치, 뭐 이런 유식해 보이는 말들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유사 경험이랑 딱 하긴 그런데
동선 설계니까 유사 경험. 성공 무조건 한 거지. 인사이트는 이제 이형이 쓴 책에서 그냥 뽑았으면 되니까 무조건 있다고 치고, 그럼 얘를 이제 34P로 분해를 한번. 알바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고객은 일단 학생들이야, 학생들. 2번이 일자리 센터 컨설턴트, 이 정도일 것 같아. 결국 학생이 중요한 거거든. 이 사람들이 필요한 거는 취업 관련 정보였고, 컨설턴트가 필요했던 것은 빨리 꺼내줄 수 있도록 배치. 자, 그래서 우리 팀의 목표는 1분 정도 걸리는 정리 작업의 생산성을, 사실 목표는 없었거든. 뭐 한 3배 정도, 3배 올리는 것, 이렇게 뭐 이런 게 MSG 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경험이 없었어. 어떤 팜플렛이 많이 나가는지 정보가 없어서 일반적인 기준으로 정리해야 했음. 경쟁사 조사는 못했어. 여기서 굳이 경쟁사를 물어봤다면 나는 이렇게 물어봤을 것 같아. 이전 알바생은 어떻게 했나요? 이렇게 물어봤을 것 같아. 정신을 안 차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알바하면 이런 좋은 정보가 날아가 버리는 거지. 자, 그래서 일단 프로덕트는 일의 결과물인데, 이건 아까 생산성 63.3% 증가. 이게 그냥 결론인 거고. 근데 문제 해결은 뭐냐면 적재 공간 확보한 게 하나 있죠. 아무것도 없었던, 아니 막 정리 안 됐던 거. 그리고 적재 공간을 확보해서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집어넣은 거고, 직무명이 잘 보이도록 배치 설계를 이제 한 거지. 그리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했던 액션은 허리 높이로 제품 위치를 표준화시켰어. 자, 의사소통은 어떻게 했냐. 그러면 강점에 맞는 역할 배치로 조기 공간 확보 성공. 예를 들면 뭐 이 정도. 34P가 얼추 지금 다 끝난 거고, 이걸 기준으로 이제 한번 작성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항을 이렇게 그냥 적을까? 성공 경험을 적으시오.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었다 칩시다. 그러면 소제목 칸을 먼저 이렇게 만들어 놔야 돼. 그리고는 이제 무조건 볼드 처리하고, 자, 3C를 먼저 적을 건데, 대학 시절 일자리 센터 근로장학생으로서 업무 표준화와 생산성 증가에 도전한 경험이 있습니다. 배경에 대한 설명을. 당시 컨설턴트는 학생들이 원하는 정보가 담긴 팜플렛을 빨리 꺼내줘야 했는데, 문제가 이제 나와야지. 적재 공간이 정리되어 있지 않고 찾기 어려운 형태로 어지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 이 임무에 배치되어 어떤 것들이 많이 필요한지 정보가 없었고, 정리 정돈의 기준과 적재 공간 자체가 없어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3C는 여기까지 끝이죠. 이제 더 이상 뭐 쓸 게 없어. 그럼 이제 4P로 넘어가야 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재 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잘 쓰지 않는 포스터 뭉치를 다른 공간으로 옮겨서 필요한 재고 자산을 배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고, 함께 근무하는 팀원이 행동이 민첩하고 힘이 세서, 힘은 내가 써야 되네. 힘이 세서 그에 맞는 이동 역할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저는 동시에 편하게 꺼내줄 수 있는 허리 높이로 핵심 팜플렛을 배치했고, 직무명이 잘 보이도록 진열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를 통해 컨설턴트가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바로 찾아볼 수 있도록 직관적인 배치를 하였고, 최적 동선을 설계하는데 3분 40초 만에 완성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정리를 하는데 10분 정도가 소요되는데 반해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최적 동선을 설계한 결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인사이트 들어가야지. 이 경험을 통해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적재 공간 부족과 적합한 배치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불만할 수도 있었지만, 현장에 맞는 최적 배치에
도전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하우 플러스 리저트는 이제 생산성 63.3% 증가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제 하우로 쓸 건 이 4P 중에 하나를 꺼내면 되는데, 허리 높이 재고 재배치를 통한 생산성 63.3% 증가. 자, 요렇게 하면은 이제 아주 좋네. 이렇게 소제목 들어가고, 그 다음에 3C 들어가고, 4P 들어가고, 인사이트가 이렇게 해서 짧지만 성공 경험을 완벽하게, 뭐 이게 딱 직무에 딱 맞냐 이건 모르겠지만 1일 1조연 하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근로장색을 한 것만으로도 그럴듯한, 일단 이런 관점이 중요하거든. 3C와 4P, 인사이트. 그래서 나는 무슨 일을 하든 이런 관점으로 할 수 있다. 그런 내용들을 전달하기는 충분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조금 아쉬운 거는 여기서 3C, 4P에서 요게 지금 없어. 시간이 워낙 즉석에서 한 거기 때문에 경쟁사 분석까지 들어갔다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예를 들면 다른 사무실 가가지고, 또는 다른 그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를 한 번 더 조사를 해본다든지, 그렇게 해서 적용점을 찾았다면 훨씬 더 논리적이지 않았을까. 지금은 좀 이제 그 조사 시간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KPI만 그냥 딱 보고서 내가 일을 잘합니다, 생산성 높입니다, 이런 부분만을 전달하는데 그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오늘 아르바이트는 생산관리라는 나도 해보지 않은 직무지만 KPI를 조사해서 그 10분 안에 이걸 만들어야 되는 이런 아주 척박한 환경이었는데 불구하고, 내가 만약에 이런 내용을 면접관으로 만난다 그러면 물론 뭐 딱 뽑는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 그런 건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읽어볼 것 같긴 하다. 제일 이제 안 좋은 거는 경험을 제출은 했는데 면접관이 그걸 아무것도 안 읽고 그냥 넘겨버리는 게 제일 안 좋은데, 일단 숫자가 들어가 있고 논리 구조까지 뽑긴 했기 때문에 이 짧은 경험으로서는 굉장히 성공적이다 라고 좀 말하고 싶고, 이거를 이제 뭐 한 몇 시간 그리고 며칠 몇 달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한다 그러면 분명히 굉장히 좋은 경험들을 많이 만들 수 있다고 저는 확신 있게 말하고 싶습니다.